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이란 대 아랍에미리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란은 홍콩에 고전했지만 승리하며 16강 직행에 성공했다. 최소 2위를 확보했고 이 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면 1위도 가능하다. 홍콩 상대로 가이디의 선제골을 나왔고 후반 실점하지 않았다. 모갈로와 타레미, 아즈문과 자한바크시 등 막강 공격진을 감안할 때 한 골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승점 3점은 의미가 있다. 이 경기에는 고도수와 에자톨라히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위주로 실점하지 않는 데 주력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팔레스타인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치며 아직 16강 직행을 확정짓지 못했다. 술탄 아딜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센터백인 아람마디가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처했고 그 후 동점을 허용했다. 감독에게 크게 항의하다 퇴장당한 벤투 감독이 이 경기에 나설 수도 없기에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그래도 무승부를 기록하며 2위가 확정되는 입장이다. 이란의 승리를 본다. 홍콩전에서 크게 고전하긴 했지만 이란은 사우디와 더불어 서아시아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팀이다. 아람마디가 징계로 빠지는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자한바크시와 타레미가 공격을 주도하며 상대를 몰아칠 수 있다. 이란이 3전 전승으로 조 1위를 확정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홍콩 대 팔레스타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홍콩은 2패를 당했지만 아직은 1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다. 이 경기에서 크게 승리하면 3위가 되며 다른 주 3위 팀과 골득실과 승점을 견줄 수 있다. 단, 무조건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하다. 무승부면 바로 탈락이기에 그간 다른 경기들과 달리 팔레스타인 상대로는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천 록과 찬시우칸 등 중앙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중원의 라인을 적극적으로 올릴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경기를 지배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상대 센터백의 퇴장 속에 후반을 수적 우세로 나선 경기였는데 20개 넘는 슈팅에서 골이 나오지 않았다. 쿤바로와 다바 등이 문전 침투를 통해 기회를 노렸지만 해결하지 못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본다. 홍콩은 이번 대회에서 수비에 나름 강점을 보였다. 키치를 비롯한 자국 클럽들의 성장 속에 대표팀도 안정적인 경기를 했다. 그러나 기회를 골로 연결할 확실한 9번 유형의 선수가 없다. 세트피스에서 테르마니니와 살레 등이 제공권 장악을 할 수 있고 쿤바르가 세컨볼을 골로 연결할 팔레스타인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기니 대 세네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기니는 그리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아기부 카마라의 결승골로 감비아를 잡고 사실상 16강행을 확정했다. 이 경기를 패하고 카메룬이 대승을 거두면 3위로 추락할 수도 있지만 승점 4점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무승부만 거두면 자력 2위가 가능하다. 바요와 기라시 등 공격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역습의 선봉으로 삼겠지만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다. 세네갈은 감비아와 카메룬 상대로 모두 3골을 터뜨리며 연승에 성공했다.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인데 엄청난 화력을 자랑 중이다. 첫 경기에서는 중앙 미드필더인 게에와 카마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골을 터뜨렸고 카메룬 상대로는 디알로와 마네 등 공격수들이 골맛을 봤다.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원 조합을 뒀기에 어느 팀 상대로도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다. 세네갈의 승리를 본다. 기니도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세네갈의 화력을 넘기 어렵다. 1위를 확정하지 못했기에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잭슨과 마네, 사르가 스리톱으로 나서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게에가 중원을 지배할 세네갈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감비아 대 카메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감비아는 세네갈전 완패에 이어 기니에도 패했다. 기니 상대로는 나름 공격적인 라인업을 가동하며 경기를 운영했지만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만들지 못하는 등 부진을 이어갔다. 아직 16강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대회 경기력만 봐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카메룬은 기니전 무승부에 이어 세네갈에 패하며 조별 예선 탈락 위험이 커졌다. 세네갈 상대로는 카스텔레토가 후반 막판 추격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세네갈에 완패했다. 승리가 필요했기에 은구두와 메그리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켰지만 세네갈의 중원을 넘지 못했다. 그로 인해 탈락이 유력해졌기에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폴로와 차토 등 측면 수비를 책임지는 선수들이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카메룬의 승리를 본다. 감비아는 무사 바로우를 비롯해 영보이스가 주목하는 공격수인 콜레이가 있지만 대회 내내 중원 지원이 불안하다. 카메룬 상대로도 고전이 예상된다. 레그리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를 넘어서며 공격을 이끌 수 있고 측면 지원을 받을 카메룬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앙골라 대 부르키나파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앙골라는 승점 4점으로 예상을 깨고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조별 예선 2차전에서는 질베르토의 결승골로 난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최소 조 2위를 확보하며 16강 진출이 가능하다. 때문에 최전방에 나설 질베르토를 제외한 선수들이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며 지키기에 나설 것이다. 부르키나파소는 조 최강으로 평가받던 알제리 상대로도 승점을 따내며 16강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인저리 타임에 허용한 골이 아니었다면 승리도 가능했던 경기였는데 러시아 리그에서 뛰는 공격수 코나테의 선제골이 나왔고 트라우레도 골맛을 봤다. 탑소바를 비롯해 안정적인 수비 라인의 활약도 있기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노리고 있다. 부르키나파소의 승리를 본다. 앙골라도 이번 대회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다. 그러나 탑소바와 다요, 나갈로가 버티는 부르키나파소의 수비진을 역습으로 넘기 어려워 보인다. 카보레의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코나테와 베르트랑 트라우레가 해결할 부르키나파소가 승리하고 1위로 16강에 갈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모리타니 대 알제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리타니아는 아마르와 아부바카르 코이타의 골이 나오며 앙골라전 승리를 노렸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조별 예선 2패를 당했고 16강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경기를 승리하고 다른 조 3위 팀들보다 골득실에서 앞설 경우 갈 수는 있지만 조 최강 알제를 넘어야 한다. 알제리는 부르키나파소 상대로도 승점 한 점에 그치며 16강 진출의 위기를 맞았다. 압도적인 조 1위가 유력해 보였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탈락도 가능하다. 때문에 모든 전력을 가동해 이 경기를 승리해야 한다. 제루키와 페글리 등 공격 전개 능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과 함께 벨라일리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마레즈와 분해자 등은 경기 내내 문전 침투를 통해 골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의 승리를 본다. 모리타니아도 아직 16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최종전에서 조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알제리를 만나야 한다. 망디와 벤세바이니 등 유럽파 수비수들이 상대의 공격 전개를 막아내며 실점하지 않을 것이고 마레즈와 벨라일리가 상대 측면을 허물 알제리가 승리하고 16강으로 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